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과 1년이 지나면 비트코인 우리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랜 B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13억 이상을 보고 있다는데요. 바닥 지점까지도 예측을 했다는데 한번 일단 살펴보시죠. 그 전에 이제 거시, 매크로 경제 중요한 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하겠죠. 금리를 50bp 인하할 때마다 테더와 서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연간 매출액이 쭉쭉 감소할 수 있다. 이거 이제 그냥 얼핏 보시면요. 이거 뭐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 2년간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됐었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좋든 싫든 미 국채를 사야만 했었습니다. 국채 들고만 있으면 주는 게 뭡니까? 국채 이자겠죠. 거기 이제 국채 수익률이 5%가 넘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게요. 한 3%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제 국채하니까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그러니까 예금을 하고요. 예적금하고 이자를 5%를 꾸준히 받았다고 하면요. 그 5% 이자가 이제 한 3%대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 미국 연준에서 금리 낮추면 다른 데도 이제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자, 금리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은행에 돈 넣겠습니까? 국채 예전에는 괜찮았죠. 주식도 다 떨어지고 코인도 그냥 거의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은행은 달러를 5% 이상을 줬으니까 그때는 그게 좋았죠.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금리 낮아지면 A씨. 근데 옆에서 주식과 코인 가격이 막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연간 수익률 우리가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은행에 집어넣으면 한 대략 이제 2, 3%, 주식은 한 20%, 30%까지도 우리가 1년에 보고 투자를 하겠죠. 코인은요. 코인은 항상 뒤에 공을 한 개 혹은 한두 개 더 붙일 수가 있거든요. 코인 하면서 사실 비트코인도 내년에 200%, 300%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죠. 누가 은행에, 누가 국채 사겠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수익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 돈이 어디로 쏟아진다? 다른 주식 시장, 특히 코인 시장으로 많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도요,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이번에 처음 했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거라는 건 뭘 의미하냐?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의미죠.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 모든 자산이요. 달러화 표시 가격입니다. 이제 아직도 달러가 사실 기축 통화인 것은 맞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달러로 표시하는데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해졌다는 것은 그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나 주식뿐만이 아니고요. 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결국에는 달러 표시, 우리나라 한화로 해도 전 세계 비교를 하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달러로 바꿨을 때 더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주식이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서 이래서 오르는 건 가치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상대적으로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산이 강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눈속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달러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의 달러 표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게 되시겠죠? 모든 자산의 가치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도 국가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여기에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이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인도의 블록체인 혁명, 국가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출범. 이거 예전에 누가 했는지 제가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전 중국이 생각나거든요.
이게 2024년 전자정부기술부가 국가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다. 국가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는 허가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정부의 보안, 투명성,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허가형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폐쇄형 블록체인. 이걸 제가 그룹웨어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그 회사에서만, 그 국가에서만 쓰는 게 허가형 블록체인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는 뭐다? 퍼블릭 블록체인, 개방형 블록체인, 인터넷에 제가 비유를 했었죠. 어찌됐건 프라이빗 체인부터 활용해서 뭐 쓴다는 얘기죠. 과거에 중국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진핑이 갑자기 코인, 뭐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금지입니다. 뭐 어찌됐건 블록체인을 갑자기 육성하겠다라고 나와서 그때 22년이었나요? 하락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었고요. 사실 CBDC는요. 제가 알기로 2015년 혹은 그 전부터 연구를 해서 가장 앞서 있는 선진국이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그랬던 중국이 결국에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현물 ETF 다 승인시켰죠. 이게 결국 어디로 온다? 중국도 아직 메인랜드 차이나 그 중국 본토까지는 아직 ETF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인도가 어떻게 될까요? 비슷하게 따라올 것으로 저는 사실은 확신을 합니다. 인도의 코인 세금이 뭐 30%가 넘어갑니다. 이거 낮춰야겠죠. ETF 승인 될 겁니다. 코인 육성책 지금은 뭐 블록체인 어쩌고 하고 있지만 코인과 블록체인이 별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가 됩니다. 아마 코인 육성책도 뭐 지금 당장 올해보다는 내년 어느 해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베라고 있습니다. 디파이 프로토콜. 뭐 디파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딱 하나만 꼽아라. 저는 아베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 코인베이스 CB 비트코인을 지원하겠다. 블락럭이요.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전 세계 비트코인을 이건 뭐 하겠다라는 얘기냐면요. 통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베에서 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을 받냐 마냐 지원하냐 마냐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받기로 합의한 겁니다. 통제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가지고 또 하나의 비트코인을 찍어내서 이걸로 담보 대출도 하고요. 투자도 하고 돈 빌려줬으니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탈릭 부터린이 뭐 이더리움 만든 친구죠. 셀로라고 하는 이제는 이더리움 레이어 2라 보시면 됩니다. 셀로에 대해서 갑자기 찬양 언급을 합니다. 결제 금융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셀로는 뭐 이 분야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개발도상국 포커스는 맞습니다. 그곳에는 중요한 도전 과제와 기회가 있다. 제가 이 코인을 지금 사라 마라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보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셀로는요. 원래는 레이어 1이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사실상 지금 거의 전환이 지금 테스트 내시긴 한데요. 거의 뭐 끝나간다. 올해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셀로는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어디에서? 개발도상국에서. 탄자니아, 케냐 이런 아프리카도 있고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여기 이제 중남미가 되겠죠. 필리핀 여기 이제 동남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이것도 셀로도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RWA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들어가냐면요. RWA 하면 지금 미국 국채를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채도 있지만 사실 법정 화폐를 종이돈을 블록체인 위에 얹어서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로 만들어서 전 세계 판매를 하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RWA입니다. 비트코인도 RWA에 쓰일 수 있는 거고 금도 토큰화, 주식도 채권도 부동산도 다 토큰화하면 되는 거예요. 법정 화폐를 토큰화한 게 뭡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테더와 USDC 이 두 가지가 이미 론칭이 되어 있는 레이어 그 플랫폼이 뭐다? 그게 바로 셀로입니다. 이미 결제에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여기에서
디지털 달러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게 셀로입니다. 이 테더와 USDC가 전 세계에서 쓰이면 쓰일수록 누군가 미 국채를 더 많이 사야겠죠. 담보로 찍어냅니다.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코인 가격,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채권 가격, 금 가격까지 결국 오른다. 자, 오비터 파이낸스. 사실 저는 이거 잘 몰랐습니다. 오비터 파이낸스 뭐 지금 비탈릭 부터린이 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비탈릭을 2014년도에 처음 한국에 초청을 해서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19살이었거든요. 이제 약간 머리도 뭐 떡졌다고 하죠. 지금은 소위 말하는 업계 핵 인사 중에 인사가 돼서 그가 뭐라고 하는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뭐 그런 지금 위치가 됐죠. 자, 크로스 체인 브릿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크로스 체인은 뭐다? 블록체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 이더리움 위에 있는 자산을 솔라나로 그 자산을 아발란체 체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여기 프로젝트가 오비터 파이낸스. 근데 비탈릭만 투자한 게 아니고 OKX 이거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로부터도 투자를 유치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레이어 2 이더리움 레이어 2들끼리도 상호 운연성 서로 호환이 돼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강력한 확장성 속도도 빠르게 가져가겠다. 제가 예전에 레이어 제로가 서로 다른 블록체인 레이어 1 주로 레이어 1 고속도로를 서로 연결해주는 인터체인지다. 그러니까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 가려면 그 인터체인지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자산을 이렇게 지금 운반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오비터는 레이어 2, 이더리움 레이어 2끼리도 자산을 그 이제 호환할 수 있게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저는 내년 상승장이 왔을 때 아무래도 먼저 오르는 것은 레이어 1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이어 1이라면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니어, 뭐 알고랜드 뭐 이런 친구들 있겠죠. 카르다노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는요.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이게 쉽진 않아요. 이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 것은 맞지만 이더리움 레이어 2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 레이어 2도 나중에 뒤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 아비트럼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서 곧 있으면 아비트럼 물량이 풀릴 거야. 근데 그거 코인 파는 거 아니고 이제 보관하는 업체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야. 놀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년 정도 코인 하락장이 지속이 되니까 사실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뭔마 이제 코인만 대규모로 이체했다고 하면 또 파는 거 아니야? 또 FTX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이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친구들도 이제 물량을 크게 들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마켓을 만드는 역할을 실제 하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코인을 대량으로 특히 거래소로 막 이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퍼드를 유발해서 알고 봤더니 거래소에 집어넣었다가 저기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로 ETF 이렇게 사는 걸로 빼는 어떤 수탁의 그 목적 혹은 스테이킹을 맡기는 그런 이체였던 적도 아까 그 예전에 한번 보셨잖아요. 핵심은 코인을 거래소에 옮겼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무조건 100%다 파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tand with Crypto. 여기 이제 암호화폐 그 로비 단체죠. 여기서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엊그저께 트럼프는 A등급, 해리스는 B등급이야. 둘 다 친코인이야 라고 했는데요. 근데 해리스가 밝히긴 했지만 분명한 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평가를 정정했다. 등급을 없애버리면 삭제한 겁니다. 이 알고 봤더니 카밀라 해리스를 B등급으로 했는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이거는 아니지. 객관적, 정량적, 정성적 평가 이거는 아니잖아. 해서 비판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이기고 B등급을 뺐다 이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뭐 어디 언론사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그 언론이 말하는 게 다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을 한 80% 정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거짓을 좀 애매한 것들을 20%를 섞으면요.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전체를 도매급 씌워서 진짜 좋은 자산, 제가 옥동자를 버렸다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그냥 물만 버리면 되는데 옥동자, 진짜 우량 코인들까지 다 같이 버려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뭐라고 하든지 지금 해리스가 뭐 친코인이냐 아니냐 등급을 뭐 B등급 했다 없앴다 뭐 나중에 다시 뭐 C등급 A등급 할 수도 있어요.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터드의 홍콩 지사 블랙록 그리고 마스터카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홍콩에서 CBDC 2단계 테스트에 참여합니다. 다른 회사랑 물론 다 뭐 월가의 뭐 영국의 대표 은행인데요. 블랙락은 그냥 어나더 레벨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블랙락이 가면요. 그냥 없던 길도 생기고요. 조금 이제 시쳇말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CBDC가 뭡니까? 한 국가의 법정 화폐입니다. 근데 지금 뭐 중국, 지금 홍콩 중국 관할이죠. 근데 왜 여기에 블랙락과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 은행과 마스터카드 이 친구들이 와서 CBDC를 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카카오나 뭐 네이버가 와서 하는 건 좋은데 남의 나라 기업이 와서 그 국가 법정 화폐를 테스트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제가 아까 그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 언론 플레이가 언제 나오냐? 정부,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정부는 왕족입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이 있거든요. 귀족을 지금 말로 바꾸면 월가 혹은 전통 금융입니다. 왕족과 귀족이요.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서 뭔가 딜을 할 때 혹은 뭔가 조심스럽게 일을 벌일 때 언론 플레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는 코인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앞으로 줄줄줄 나올 거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뭘 합니까? 미래의 금융 사업을 독점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SEC에 게리 겐슬러 세우고 뭐 소송을 하면서 온갖 리플 소송부터 괴롭히고 뭐 FTX 사태, 테라루나 이해되시죠? 그 대신에 월가에서는 정부의 국가 부채, 국채를 대량 매수를 해줘야만 하는 거죠. 이건 정부에서 요청한 거예요. 야, 너희들 하는 거 좋은데 대신에 하면서 야, 우리 국채 좀 사. 빚 사줄 사람이 없다, 요즘에. 왕족과 귀족이요. 항상 이렇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합의를 보통은 합니다. 서로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죠. 근데 지금 각국의 정부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CBDC죠. 우리나라 주식 뭐 BIS에서 이거 하라면 해야 돼요. 하라면 해야 되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월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월가 너희들 스테이블 코인 ETF 이거 허용해줬지. 너희들 이제 돈 벌잖아. 독점권 줬잖아. 그러면 정부도 일도 도와야지. 야, 일로 와 해서 CBDC 테스트 야 이거 좀 빨리 도와줘. 여기 협조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그냥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고요. 자, 블랙록의 암호화폐 책임자 이 친구가 뭐 러비 미치닉이라는 친구죠.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하냐? 인터뷰 나와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뭐가 안 변했나? 제가 이걸 읽어봤더니 블룸버그가 이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 약 50조 달러 이상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뉴욕 멜론 은행. 뭐 미국에서 최초의 은행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뉴욕 멜론 은행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계획 중이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SEC에 지금 뭐가 있어요? SEP 원투원 회계 지침.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은행은 코인을 보관할 수 없답니다. 근데 뉴욕 멜론은행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이게 뭔지. 자, 뉴욕 멜론은행, 야, 너는 내가 좀 근데 너만 봐줄게. 알고 봤더니 뒤에 누가 있었다? 블랙락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수탁 업체로 지금 선정된 거예요. 블랙락이 왜 특별한지 아시겠죠? 법이라는 것을 그냥 넘어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고요. 이제는 뭐 뻔히 이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좀 뭐 이해가 전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하원 의원들 연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중대 합의를 기대한다.
자,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는 우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2022년부터 법안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죠. 통과만 안 됐을 뿐이죠.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하는 다양한 경로를 허용해라. 이 과정에서 누가 주도를 해라? 웃기죠? 갑자기 연준에서 주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 국채 아주 빵빵하게 사줘야 된다. 이 얘기도 있지 않죠. 자, CBDC는 정부의 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자 그냥 비교적 쉬운 비유로 월가의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 연준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민간 기관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중앙은행 아닙니다. 연준. 대주주가 누굽니까? 월가의 대형은행, JP모건, 시티은행,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요. 자, 왕족과 귀족 가끔씩 싸워요. 근데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전쟁할 때 왕족들이 저 이제 전쟁해야 되면 정말 막대한 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으로 할 수는 없으니 이제 유대인 금융 세력들에게 조용히 갑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한 2천억 정도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귀족들이 못 이긴 척 제가 빌려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대신 하면서 화폐 발행권을 가져오고요. 여러 가지 특권, 독점권 이게 유대계 금융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밀월 관계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왔는데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뭐 한다? 서로를 위해 결국은 합의를 합니다. 이거 좀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내 맘대로 찍겠다.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지금 어렵게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누굴 도와줘야 된다? CBDC 도와줘야죠. 그러면 CBDC는 추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무조건 되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CBDC 뭐가 됐든 법정 화폐를 찍으면 찍을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 디지털 머니예요. 종이돈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머니 찍으면 찍을수록 코인 포함 모든 자산 가격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자, 플랜 B 아시죠?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이 친구가 내년에 엄청난 얘기를 하네요. 100만 달러를 찍고 2027년에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 100만 달러가요. 저기 그 돈나무 언니도 이거 2030년 봤거든요. 내년이면 이거 너무 파격적인 예측이 아닙니까? 뭐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10월 달 전형적 상승장이다. 비트코인 7만 달러, 우리 돈 9,400만 원 찍는다. 11월 달 이제는 확신 있게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가 당선된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억 3천만 원을 다시 넘어가고요. 12월 달 비트코인 현물 ETF로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돼서 비트가 약 2억 원 찍을 것이다. 내년 1월이 되면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푼다. 기업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비트가 2억 6천만 원. 이 규제 푼다는 게 셉 원투원 회계 지침 이거 폐지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뭐 파월로라고 하는 건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재가 있어서 비트 한 2억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3월 달 정도 되면 뭐 부탄, 아르헨티나, 두바이 같은 데서 비트코인 법정 화폐 도입할 것이다. 비트 4억 원을 찍을 것이다. 4월 달이 되면 트럼프가 본인이 공약을 했었죠. 그러니까 밝혔었죠. 정책을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구축으로 쟁여놓겠다. 비트코인이 얼마가 된다? 5억 3천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내년 5월이 되면 유럽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이 했으니까 그럼 다른 나라로 따라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꼭 금 사듯이 쟁여놓을 것이다. 그래서 비트는 6억 6천만 원까지 갈 것이다. 내년 6월이 되면요. 인공지능들이 실제로 코인을 사고 팔고 트레이딩할 것이다. 비트코인 8억을 찍을 것이다. 내년 하반기 7, 8, 9, 10, 11, 12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극심한 포모가 전 세계에 닥칠 것이고 비트는 13억을 찍을 것이다. 뭐 엄청난 뭐 예언입니다. 자, 2026년 우리가 이제 하락장이 안 올 것 같지만 1년 내내 하락장이 와서 비트가 거의 한 반토막 나서 6억 6천만 원까지 폭락할 것이다. 2027년 이제 초로 예상이 됩니다. 27년 초가 되면 이때 바닥을 찍을 건데 그때 비트가 2억 6천만 원 정도 할 것이다. 이제 가격에 대한 것보다는요. 지금 그 근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을
지금 예측을 하는 거고요. 현물 ETF가 올 거고 시장 규제가 풀릴 거고 법정 화폐, 뭐 트럼프의 전략적 뭐 비트코인 이제 매수,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따라올 것이다. 인공지능도 코인을 살 것이다. 극심한 포모다. 사실은 미래 가격을 누가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까? 이거 아마 저는 이게 이제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봅니까?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 매번 사실 욕을 먹어요. 그때 딱 돼서 그 가격 안 되면 무조건 욕 먹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유를 밝혔잖아요. 대폭등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이 정확한 날짜와 가격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만 이 친구가 얘기한 방향성과 논거는 사실 거의 100% 이상 동의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꼭 뭐 아르헨티나에서 법정화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방향성에 전 동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상승장 오겠죠. 21년의 상승장보다 저는 2017년의 느낌이 나요. 이건 느낌이기 때문에 뭐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017년 기억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내년에 우리 보통 비트코인 한 2억, 뭐 많이 오르면 3억 정도 예상하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2억, 3억 돼서 우리가 만약 다 팔았는데 5억이 가고 6억, 7억, 10억, 13억을 만약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건요, 이 포모가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저 같아도 저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2억, 3억, 뭐 알트코인도 잘 팔았습니다. 수익을 거뒀죠. 근데 분할 매도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그거 받고 위로 2배, 3배 더 가버리면 이게 과연 어떤 분이 이걸 받아들여 난 이만하면 됐지 하고 딱 그냥 털고 나갈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 같으면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이미 거뒀겠죠. 그 수익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5억을 뭐 수익을 벌었다. 거기에 10%만 빼놓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달나라 더 갈 수 있으니까 5천만 원 예를 들면 아니면 20%면 한 1억 원 정도만 따로 빼서 왜냐하면 나머지 5억 중에 4억은 이제 내 은행 계좌로 빼버리는 거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설사 또 뭐 마이너스 90% 98% 가도 이 정도면 됐지.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 오른다? 나랑 관계없는 돈이죠. 이게요. 지금 말은 쉽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2억, 3억 다 2억, 3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갈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죠. 미리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핵심은 뭡니까? 분할 매도해서요. 80에서 90%, 설사 10%다 잃어도 90% 남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년에 잘 팔고 수익을 확정시키고 사수하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